남들이 김치를 먹을 때 우리는 김치를 먹었습니다. 남들이 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학교를 댕겼다 아닙니까? 어여, 그 밀가리 국시에는 김치 얹기가 뭐야지 하면 억지로 맛있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같은 이웃입니다. 네, 지역을 따뜻한 정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준 것 같은 우리 토박이 말 바로 사투리입니다. 오늘 사투리의 자존감과 함께 시민의 품격을 동시에 높여보겠습니다. 사투리를 한 70년 쓰고 있는데 정감 있고 고수하고 딴 것보다 더 재밌고 좋죠. 정감 있고 저희는 표준어를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역을 갔을 때 그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나 사실 전통으로서 지켜져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지켜지면 좋고요. 네, 저는 지금 아나운서니까 표준어를 쓰고 있지만 그렇죠. 약간 가면을 쓴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가면이 좀 벗겨지면서 들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면 교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일상생활에서 예, 우리 지역의 사투리를 쓰려고 네. 노력해왔고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 대학 은사님이신데 아, 제가 대학교 때 강의 들을 때보다 지금 표준어 쓰려고 훨씬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아니에요? 아니고요. 서울 토박이도 서울 방언이라는 게 있고 해서 생활의 언어로서 사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한 분의 이분은 목소리만 들어도 젊은 층에서는 하고 이제 눈이 번쩍 뜨이실 것 같습니다. 대구툰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계시죠. 워요 작가님. 예, 네. 저는 그 대구의 찐 사투리로 쇼폼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예, 쇼폼 애니메이션은 이제 짧은 애니메이션을 말하는데 뭐 제가 더빙을 해서 제 목소리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고. 대구에서는 줘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도. 뭐라고요? 이거 남았는데 먹을 사람 있어? 도. 뭐? 인도. 인도? 갑자기 인도는 왜? 아니 돌라고. 일단 돌고 있긴 한데 왜 돌라는 거야? 돌아비겠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영천 분이세요. 아. 그렇다 보니까 뭐 일단 네이티브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평소 말투가 되게 좀 할머니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절반을 뭐라고 할까요? 반틈. 뭐라고요? 리미 초콜릿 물래? 맛있겠네. 근데 한 개는 많으니까 반틈만 더. 얼마 안 된다. 그냥 다 물어. 아니 반틈만 더 그냥. 얼마 안 된다니까. 살찐다가 좀. 한 반틈 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같은 사투리도 저희하고 그 느낌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극할 수가 있나? 했다 아닙니까? 우리 섭섭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목소리 갖고 막 극하면 안 된다. 저도 저 대구 출신 만화가다 보니까 그 작품에 사투리를 꽤 쓰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투리를 쓸 때 이게 목적이 그 재미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좀 덜하고요.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 이 상황이 좀 그 현실적이다. 좀 리얼한 공감대 같은 거를 독자하고 같이 형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전학 온 친구가 뭐 의성에서 왔어요. 쌤, 밥 자주 느껴.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에 대한 상황을 다 설명 안 해도 이 언어로만으로도 이 친구의 그 정체성을 독자하고 같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친구가 이제 와서 이제 뭐 경상도 친구가 교실문에 낙서를 하고 있으니까 야, 그 낙서를 하면 어떡하냐고 선생님 혼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문 떼면 되지. 그러니까 문 떼면 된다고 하니까 왜 지우면 되지 왜 문을 떼? 예 그렇게 문을 때. 이렇게 지방에도 되게 과격하다 이렇게. 최근에 헐빈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헐빈하다라고 묘사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냥 텅 비어 있는 것보다 좀 더 애처롭게 내가 그 묘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자꾸 걸리는 거야. 네. 이게 걸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사투리를 쓰는 정체성이라기보다 나는 그 상황을 그 단어로 이해하고 살아왔는데 이거 갑자기 그 단어는 틀린 단어다고 하니까 막 속상하기도 하는데 교수님 이 속상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흘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느낌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고요. 그래서 사투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으로서의 느낌이 아주 친밀하고 정다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같은 경북만 하더라도요. 뭐 대구, 안동, 김천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세요를 대구는 어디 가는교라고 하는데 안동에서는 어디 가니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맞아요. 김천은 어디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가요? 그 왜 그래요? 영천에서는 뭐라고요? 영천에서는? 어디 갔니껴? 어디가 아, 아, 이거요. 그쪽에 가깝군요. 과거에는 이 장시, 뭐 시장의 옛말인데요. 예. 시장 경제에 따라서 이게 문화와 사람들이 교류하는 게 지역별로 구별이 돼 있었습니다. 더 뚜렷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단위로 말씨도 그 안에서 경상도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고 그리고 경상도 방언하면 다 통칭해서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왜 서울 배우들이 연기할 때 저희가 들었을 때 저거는 대구 사투리가 아닌데 이런 거 들리지 않으세요? 앉아. 야, 네 장사 와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디 먹고 살겠나? 단골인가 보구나. 쟤 누군지 몰라? 누군데? 나 옛날 수학여행 와서 패싸움 할 때 나랑 맞짱 뜨던 그 학교 대빵. 오늘도 이기가. 당연하지. 좋아. 같이 한잔할래? 근데 이따 아이가 내가 자꾸 눈치를 주도. 그래서 요새 내가 좀 답답하다. 교수님께서 계셨던 경북대학교도 부산에서는 경북대학교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북대학교. 경북대학. 경상도라는 말도 지금 대구 사람들은 경상도하고 경자를 좀 길게 발음하죠. 경상도. 경상도하고 경자를 길게 하는데 부산이나 마산으로 가면 경상도 합니다. 경상도. 모음도의 발음으로 이렇게 갱으로 이렇게 하고 소리도 낮아요. 소리도 낮게 해서 이 높낮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남과 경북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우리 흔히 쉬운 말로 하면 그 액센트, 소리의 높낮이가 서로 달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고 경북을 얘기할 때 경북에서는 경북 이러는데 경남에서는 경남 이렇게 악센트를 주는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블루베리 스무디. 방탄소년단. 짜증난다. 500원. 대학교 억양, 뭐 높낮이. 억양의 높낮이 차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인지를 못해서 그런가 저는 제가 표준어를 쓰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대구 표준어 예. 쓰고 계신 거죠. 아니요. 예. 저 전국 표준어를 쓰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멘트가 되게 긴장감이 가득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미묘하고 흥미로운 사투리의 세계, 그 사투리의 말의 맛을 한번 그럼 직접 느껴보시겠습니다. 타도 언어보다 정감이 가고 그리고 편한 것 같아요. 짧아서. 군대에서 사투리 쓴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예. 친척집 갔을 때 제가 사투리로 얘기하니까 친척분들이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좀 의사소통이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힘들다를 사투리로 말하면 대다. 대구는 뭐지? 디다? 부산은 와그라노 그러고 대구는 와카노 하지 않아요? 야, 제가 드디어 서울에 왔습니다. 이 서울 강남의 중심 테헤란로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저 좀 서울 여자 같나요? 그런데 어디 봉다리 없나? 이거 좀 담을 때가 필요한데. 잠깐만요. 저 지금 방금 사투리 쓴 거죠? 아, 정말 저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사투리가 그냥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서울 사람들은 사투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야지 제 기분이 좀 좋거든요. 정겹다고 좀 생각하는. 정겹다. 네. 귀엽다고. 저 귀엽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엽다. 귀엽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빠르다. 같은 지역 사람들이 같이 말을 할 때 너무 좀 세게 말이 나온다고 싶어가지고 조금씩 싸우는 거 아닌가? 말려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 일상 대화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놀랐어요. 굉장히 좀 억세다, 터프하고 예, 서울 말만 따지면 좀 말랑말랑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경상도는 굉장히 뭐 세고 그냥 직진대로 딱 흘러가는 그런 느낌의 얘기인 것 같아요. 말투인 것 같아가지고 전 화끈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저는 매우 친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 둘 다 쓰고 계시고 또 저희 외가 친가 다 경상도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전 친숙하고 또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더 정가고 좋은 것 같아요. 좀 터프하다. 터프하다. 네, 시원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또 경상도 분이셨다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좀 실제로 성격이 좀 약간 터프한 느낌이셨나요? 그러진 않은데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이 할 때는 좀 귀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에 관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그 경상도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전마, 노노 이런 얘기. 전마. 처음 이제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산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대구 선생님한테 일을 배웠는데 이 선생님 혹시 나한테 화났나? 내가 뭐 못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말씀하신 건데 좀 맞아요. 약간 화가 나신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저도 경상도 사람이긴 한데 그래요? 잘 쓰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서울만 쓴다고 생각하면서 얼음을 얼음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사투리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럼 되게 모르고 한번 살았는데. 해볼게요. 뭐 얼음 더 주세요. 얼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서울 말은 어떻게 써요? 얼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얼음. 네. 뭐 좀 귀엽지 않나요? 얼음. 네, 그리고 이제 사투리에서 중요한 것이 또 어조라든지 그 억양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교수님 좀 이 억양이 저는 좀 출렁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고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이걸 펼치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가락을 유지시키는 네, 게 가장 그렇죠. 평조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경상도 억양이 좀 이렇게 춤을 추죠. 예, 경상도에는 이 높은 데는 확실히 높고 특히 경북 쪽이 낮은 데는 낮고 해서 고저 높고 낮음의 이 대립이 뚜렷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말에서는 이게 고저가 없어졌어요. 세종 때는 고저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책에 옛날 책에 보면은 점을 찍어서 높은 소리는 점을 하나 딱 찍어놨습니다. 그걸 거성이라고 부르면서 점을 딱 찍어놨고 그다음에 소리가 낮은 데는 점이 없고 이렇게 구별된 그런 체계가 경상도에서는 남아 있고 서울말에서는 이게 평탄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평탄하게 높낮이가 없이 평탄하게 하는 게 서울말의 특징인데요. 예. 500원. 500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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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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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오, 예쁘게 잘 읽으시네. 저희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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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대구에는 고저가 분명하고 서울말은 평탄하다. 그런 차이가 이 표준어와 서울말과 대구말의 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구 사람들이 대구를 발음하는 걸 보면 대구 이렇게 하잖아요. 대구. 대자가 확 강하고 높아요. 대구. 대구의 대자는 한자말 큰 대자하고 관계없이 이 높낮이가 결정된 걸 보면은 대구의 옛말이 달구벌이잖아요. 달구벌. 달구벌 할 때 달 하는 게 닭입니다. 닭. 치킨. 그 닭이 소리가 높거든요. 그 높은 소리가 대구의 대자로 이렇게 남아가지고 대구가 된 거예요. 대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대구 사람이 있는 대로 하는 게 표준어가 돼야 되지 않냐. 최소한 그 대구만큼은 대구란 단어만큼은. 근데 대구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물어 대구 욕하니까 뭐? 이렇게 반응할 때 내가 평생 대구에서 대구라고 대구라고 했는데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표준 억양이 다른 아니라는 억양이.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슬플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억지로 막 강요받을 위축되는 때. 거죠. 대구라는 말을 하나 뱉을 때도 혹시 웃을까봐.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 대구 이 억양에도 그 어원이 참 담겨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미 잘 남겨놓은 성조까지도 맞아요. 남아 있는 게 이게 대구 사투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점도 찍어놨다고 저는 그러잖아. 그걸 이렇게 어렵게 자연스럽게 배운 거를 좀 덜어낸 게 아쉽지만 저는 지금도 잘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게 뭐 지형적인 영향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산이 많고 분지여서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지도를 보면은 예. 우리 흔히 말하는 백두대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영남을 병풍처럼 딱 막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거기에 한번 넘어간다는 거는 목숨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랑이라든지. 그래서 그 지역 간의 교류도 아주 드물었고 정치적으로 남인 그룹을 이루면서 중앙 정치에 소외된 그런 점들이 영남 경상도 특유의 사투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또 세종대왕이 그 찍어놓은 그 어떤 고저의 차이를 보수적으로 유지한 그런 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저하면 보니,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그 숫자 2와 알파벳 E.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저로 그 당시에 영어 표기는 없었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고저로 지금 의미를 분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의 2승, 2의 2승. 나는 그게 신기하다라는 거를 알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러한 그 발음 차이가 경상도의 고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말놀이. 재밌는 말놀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게 그냥 다른 말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말이 존재한 이유가 결국은 지역이 복잡하고 이런 과정에서 독립된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타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양성의 차원에서 좀 봐야 되는데 마치 표준어를 하지 못하면 좀 틀린 말을 한다는 느낌을 전달받을 때마다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말이라는 게 또 이게 익숙한 거다 보니까 좀 낯선 말을 들었을 때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 사투리라는 걸 더 제대로 알고 이해 좀 폭을 좁혀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디선가 좀 낯선 곳에서 또 말투 비슷한 사람 만나면 굉장히 또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아마 또 영화나 미디어도 그런 역할을 하지 싶은데요.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말해라, 아버지 마시나?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인데 대구는. 아니 그러면서 여적지 나한테 구라친 거요? 여적지? 무슨 아픈 떼기 바라죠. 이건 아니다. 당장 치아프다. 최 사장님 있네. 내 실력이고.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안녕들 하신거라고 시방부터 솔찬히 끔적대는 노래가 나가버려라고. 따가운 거. 밥 먹었나? 안주 안 먹었습니다. 붙어서 한쪽 가라 그래. 아닙니다. 형님 보십시오. 한쪽도 받아 먹으라고 했어. 와. 예. 야, 니들 뭐하냐? 지금 시간 없다고요. 아, 미친놈들 진짜. 남진 아닙니까? 오. 진짜 이놈의 끼는 주무방은 안 되는구만. 나 지금 기분이 좀 거시기 해본데 여기서 그냥 확 거시기 해볼까? 똑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서. 응, 넣는가?
예, 워낙에 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대부분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거시기 이것도 옛날에는 무슨 거시기야라고 했는데 좀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그 아까 수박 작가님하고 말씀하실 때 그 황산벌 영화에서 그 아무 해도 못 해가지고 막 죽잖아. 경상도 사람들이야. 아침밥들은 잘들 묵었는가? 야! 역시 밥은 전쟁터에서 묵는 밥이 제일 거시기여. 아, 그리고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서 거시기한 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 돼 일러. 야. 그러니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바로 요거요. 알겠지? 야! 그래, 뭐 좀 건진나? 개백이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습니다. 뭐라 카드노? 개백이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거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뭐라 카는 문제 자식 주고. 야, 아마 어덕관, 니 한 풀어봐라. 개백이가 한 말 중에는 총 4번의 거시기와 1번의 머시기가 쓰였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거시기는 대략 2가지 정도로 그 뜻을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에서의 거시기는 우리의 작전은 이란 뜻으로 쉽게 해독이 되며 잘한다.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에서의 머시기와 거시기는 이건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20년에 이런 고난도 한번은 보다 듣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압축적인 말 있잖아요. 거시기 되슈보다 더 짧은 한음절. 좀이죠, 좀. 좀.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잘 보고 싶으면은 좀 이렇게 하고 뭐 기분 나쁘면은 좀 이러고 말게 못 알아들으면 좀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뭐 물을 때 보통 이제 경상도 좀 이러면 다 끝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대화를 하면서 또 그 상황과 뉘앙스로 어감으로 파악하는 굉장히 참 효율적이고 신통방통한 언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그 전라도에서 거시기로 문장이 다 대화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요런 말이 있습니다. 요런 단어가. 좀 말고? 좀 말고. 예. 좀으로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 단어로는 문장이 된대요. 그죠? MC님의 말에 감 잡았습니다. 잡았죠. 예. 앞서 살짝 나왔는데. 가짜 아닌가? 가짜. 가짜를 쓰면 가라 그거? 예. 이 가짜를 2개 붙인 가로 제가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가가 그 아이. 가가 하면 그 아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 맞춰보세요. 가가 가져가라. 가지고 가라. 그다음에 마지막 가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기 가가 이렇게 되는 거기 거죠. 가가. 이 이 똑같은 단어로 네. 무려 3가지나 되는 그런 전혀 뜻이 다른 문장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가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그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투리 대결을 해볼 텐데요. 쓰실 수 있는 단어는 가. 한자고요. 제가 아까 가가로 했으니까 제가 먼저. 김수박 작가님. 가가. 나는 5글자. 네. 예. 가가. 그 아이가 가시니 가가. 가시인 그 아이가 가져가서 네. 이런 뜻이 되죠. 가가 갔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이가 가져가. 한 9글자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그 댓글에 다들 가가 그 말만 나올 거야. 자막으로 가가. 대구에서는 개가 개야? 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가가
뭐라고요? 야, 어제 OT에서 네 옆에 앉으나 기억나나? 가가 가데이. 가가 눈데. 가 있나? 그 손버릇 나쁘나? 아, 가가. 그래, 가가 그때 네 지갑 가가가. 그래 맞다. 내 지갑 가가 갖고 내는 집 가가 가갔는지도 모르고 진작에 안 가갔나? 가갔는데 안 갖고 왔나? 헷갈리가. 다시 가가 교실 다 디비다 이가. 아, 가가 가구나. 아이고 대구보다 억수로 좁네. 아, 그러네. 우리가 가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했었구나라는 걸 또 한번 실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왜 그 큰 품 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효율이 높을 때 가성비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가 또 그런 가성비 높은 우리 사투리 단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네. 그게 이제 2010년과 2020년 사이 10년 사이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이런 경상도 방언을 쓰는 비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비례해서 그 표준어 사용률은 한 10% 정도 10년 사이에 더 늘어나고 있고 교수님 이런 어떤 배경에는 그냥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표준어를 즐겁게 구사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지역 언어를 쓰면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사투리를 덜 쓰는 그런 통계 조사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예. 취업할 때 면접을 합니다. 면접에서 또 사투리 쓰는 것은 좋지 않게 여겨지니까 또 사투리를 안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 사회는 모든 면에서 그 중앙 집중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마을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서 이게 오히려 한국 사회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투리를 자주 쓰는 것은 언어를 한국어를 풍부하게 만든다. 그래서 표준말을 써야 될 때는 쓰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사투리를 쓰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중어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국어와 영어를 쓰는 것은 외국어와 한국어의 관계에서 이중어고 예. 또 우리말 안에서 표준어와 사투리를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쓰는 것이 또 하나의 이중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중어 화자가 되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 언어는 보통 방언하고 다른 거의 뭐 독자적인 언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섬나라고 옛날에 몽골의 영향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 언어 4단계로 등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원에 가보면 무슨 아프리카 코끼리가 이런 거잖아요. 멸종위기 몇 단계처럼 아주 이게 언어가 사라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식 속에서 사투리가 조금 좀 제한되고 덜 쓰게 위축되고 이렇게 만드는 맞아요. 인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촌스럽다, 구수하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듣기 불편하시다면서요. 아니 어디 강연 가면 뭐 소개를 할 때 여기 구수한 언어를 구사하시는 오찬호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는데 약간 이제 그 전에 막 대화를 할 때 조금 본인 귀에 다르게 들렸음을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상도 언어를 쓸 때 대구 사람들끼리 야 우리 언어 정말 구수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안 그러죠. 우리 정말 구수해 이런 말을 한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다 이 말씀을 그게 결국은 거죠. 구수하다 말이 결국 나중에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투박하다, 언어가 거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래서 경상도 사람 싫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방송 나가면 베스트 댓글이 그냥 경상도 말이 싫어. 이게 뭐 베스트 댓글이 되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조금 약간 이제는 교양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구 사람 서울 가보면 막 발음 시켜보거든요. 막 쌀 해봐 그러고 막 놀린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이제 뭐 서울 친구들이 뭐 이 대화를 해보면은 막 대화하다가 야 뭐 백화점 갔는데 대구 백화점 있냐고 이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약간 좀 시골처럼 대하면서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대구 사람인 거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젊은 분들이 이런 좀 우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황혼 육아하시는 어르신들도 갑자기 표준어를 막 쓰신다. 무조건 끝만 올리면 서울말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손녀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자, 우리 손녀, 자 다음 장으로 DB 주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둘째가 막 또 뛰어오는 거야. 아이고 조심하세요. 하면서 일로 가세로 나와 주세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말이지. 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던 대로 하서 막 그러면 내가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사투리가 푸대접을 받게 된 게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우리말 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라는데 교수님 맞나요? 일제 강점기 때 1933년도에 그 조선의학회가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하는 것을 정하고 또 바로 이어서 처음으로 표준어를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로소 김치라는 낱말도 그때 표준어가 된 겁니다. 김치가 원래 김치가 아니었어요? 김치라는 말은 원래 옛말은 그 딤체였고 그 디귿이 지어서로 바뀌어서 짐치가 널리 쓰여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다가 기역이 지어서로 바뀌는 이 발음은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아랫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낙인찍기를 해서 그 지어서를 기역으로 바꾼 게 김치입니다. 그 주로 이제 양반 지식인청이 그렇게 수정을 해서 김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김치가 표준어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학교 교육이 되고 해서 비로소 김치가 이제 언어적 시민권을 얻었다 할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대신에 짐치는 사투리로서 이렇게 좀 낮춰지는 그런 변화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표준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한 10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준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본에서는 공통어라고 씁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 다 통할 수 있는 말. 표준이라고 하면은 다 따라야 되는 어떤 기준점으로 느껴지는 그 언어적인 어떤 권력, 정치적인 문화 권력이 있듯이 언어 권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명칭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공통어라는 말로 바꾸자라는 그런 제안도 있죠. 또 표준어 규정을 이렇게 국가에서 명문화 시켜가지고 법률처럼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나라는 북한에서는 문화어 규정이 있고 남한에서는 표준어 규정.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표준어 규정을 사전 정도에 적용시키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쓰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정해서 법률처럼 지키도록 하는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표준어가 필요하겠지만 방언들을 포용하는 그런 포용의 언어로 표준어를 생각하자. 실제로 또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멍게 원래는 사투리로 있다가 우렁쇽이라는 게 표준어였는데 지금은 이제 멍게가 대부분 쓰니까 많은 사람들 쓰니까 멍게를 표준어에 넣었어요. 일종의 약간의 포용적인 면을 구사했죠. 이쪽에 쓰는 사투리 중에 삐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삐지다. 토라지다. 토라지다, 삐지다 이게 사투리잖아요. 지금은 표준어에 들어갔어요. 표준어는 삐치다. 삐치지 마라. 근데 이쪽에서는 삐치다라는 말 거의 안 씁니다. 토박이들은. 거의 안 쓰고 삐지다라고 하죠. 그렇죠. 삐졌다. 자 삐졌나 와 저러지? 뭐 이런 식으로 표준어가 포용을 했고 상추도 그렇습니다. 상치만 표준어다가 상추를 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원래는 상추가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쓰다 보면 그게 통용이 되면 그게 또 표준어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래서 거군요. 표준어가 좀 더 포용성을 가지고 표준어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관점의 새로운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제 전국적으로도 많이 통용되는 것이 누가 뭐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전할 때 많이들 쓰시는 단어 아시죠? 카더라 방송. 카더라 통신. 네,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누구의 말을 전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또 통용되고 확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 사투리 쓰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폐쇄와 경직에서 개방과 활력의 시대로